오늘 준비한 책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김영하 지음, 펴낸 곳은 사우입니다.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림책 치유 카페. 누구의 나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의 대표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하 교수가 드리는 특별 처방. 그런데 김영하 교수는 실제로 12살 어린 나이에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운전치 못한 몸을 갖게 됐고요. 본인의 상처가 깊어서일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더 눈에 들어왔겠죠. 이 책에는 그동안 김영하 교수가 만났던 상담자들의 사례가 적혀 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림책으로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담은 한자의 뜻 그대로 서로 말을 하여 풀어내는 일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가 안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상담의 3요소이다. 그런데 문제를 치유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마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보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 결국 상담이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면이야말로 치유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내 상처를 정면에서 보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담자는 대부분이 내 상처를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해요. 그 상처를 바로 정면에서 보게 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례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눈치를 보는 사람의 심리. 인간은 원천적으로 유기공포를 안고 태어난다. 어린 아이들은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능적으로 양육자 곁에 있으려 한다. 무엇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님을 아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이후에도 혹시나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다. 유기공포가 심하면 버림받지 않고자 하는 방어기제로 자기 욕구를 억누른 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나 또한 어렸을 때는 안면 기형 때문에 부모님이 날 예뻐할 리 없다고 괜스레 우울해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지금도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습관이 남아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덕분에 이제야 겨우 그런 걱정에서 조금씩 놓여나는 중이다. 누구나 나와 같은 근심이 있었을 것이다. 거절을 달갑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30이 간 넘은 내담자 Y도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서너 달 동안 치과하는 생활을 몇 년이나 이어가는 중이었다. 일해서 받은 돈으로 최소한의 먹거리만 사서 석 달을 버티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였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워졌다. 전처럼 한 달짜리 일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자 그녀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를 알게 되었고
상담센터까지 찾아왔다. 왜 그런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느냐 묻자 Y는 이렇게 답했다. 한 달 일하는 동안 받은 상처를 3개월 동안 씻고 다시 사배로 나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어차피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 말고는 자신을 받아주는 곳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림책 한 권을 건넸다. 그 길에 새바리가 있었지 라는 그림책을 Y에게 처방전으로 준 겁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글쓴이인 야마모토 겐주가 어린 시절 실제로 겪은 일이다. 책에 등장하는 아이는 엄마와 둘이 살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숙모 집에 맡겨진다. 모두들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촌과 같이 학교에도 다니지만 아이는 늘 혼자이다. 저자는 나는 내 발끝만 보았어 라는 글로 아이의 쓸쓸함을 설명한다. 숙모네 집이 있는 길에는 새바리라고 불리는 개가 산다. 다리가 하나 없어 새바리인 그 개가 언제부터 그 길에 살았는지 왜 다리를 잃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것이다. 새바리 자신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새바리는 3개뿐인 다리로 그 길을 휘젓고 다닌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명랑하게 꼬리도 흔든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부터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엄마가 돌아올 것만 같아 하염없이 창밖만 보며 지내던 아이에게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새바리가 꼬리를 흔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가장 친한 사이가 된다. 오직 새바리와 함께 달릴 때만 아이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슬픔을 잊는다. 아이의 사촌은 엄마에게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며 자기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숙모는 너는 저 아이와 다르다며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뿐이다. 더러운 개랑 아이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촌. 아이에게 관심도 없는 숙모의 말을 듣는 아이의 마음은 파랗고 서늘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것은 상처로 가득한 아이의 마음과도 같다. 눈이 내리는 거리로 나가 보이지 않는 새바리를 애타게 찾는 아이. 아이는 뒷발이 비닐끈으로 꽁꽁 묶인 채 쓰레기통 아래에서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새바리를 발견하고 품에 안는다. 새바리는 아이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다는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다. 언제 죽을 뻔했냐는 듯이 다시 건강을 회복한 새바리를 보며 아이는 힘을 얻고 숙모네 집에서 나가기로 마음먹는다. 아이가 떠나는 날 새바리는 아이가 탄 차를 쫓는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그랬듯 정말 빠르게 차를 뒤따라 달린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길, 항상 휘젓고 다니던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멈춰선 채 아이를 바라본다. 크고 어두운 건물들 사이에 새바리가 가만히 서 있는 그림은 언제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 자란 아이는 여전히 혼자이지만 괜찮다고 말한다. 눈을 감으면 그 길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새바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는 지금도 힘이 들 때면 가끔 이 책을 펼친다.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주저앉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며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아이의 모습이 내게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삶이란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것.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만난 내담자 Y는 내 앞에서 많이도 울었다. 그녀도 책 속의 아이처럼 너무나 외로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제 그만 무대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상이 무서워 도망치면서도 마치 자기가 만든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나 삶은 연극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연기자가 아닌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대본을 건네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귀뜸해주지 않는다. 자기 삶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도 현실에 발을 내딛기가 어렵다면 주변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부탁을 해보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해 달라고. 그냥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만 달라고. 꼭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도 좋다. 너무 힘이 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 말에도 왈칵 눈물이 나듯 거절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래 라는 수락의 말 한마디가 응원이 되니까.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호락호락해지진 않을 것이다. 성격이 금세 바뀌기도 어렵고 마음속 상처가 순식간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힘든 순간을 이겨낸 경험은 두고두고 간직하게 된다. 그리고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림책 속의 아이가 계속해서 혼자임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나는 여전히 거절이 무서워 동굴에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만난다. 수백 번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다가 취업을 포기한 사람,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얻어지는 게 없는 인생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수만큼 무수한 고통이 존재하리라. 작은 창문이 수없이 나 있는 오피스텔 건물과 그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문을 볼 때마다 나는 작은 방에 종일 웅크리고 있었던 20살 언저리의 나를 상상한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문 뒤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있을까. 꽉 닫힌 문이 영영 열리지 않을까봐 나는 어쩌면 조마조마하다. 그 문을 누군가 대신 열어줄 수는 없다. 그림책 속의 아이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나는 그저 열심히 내 일을 할 뿐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새바리처럼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써놨어요.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밀어내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당신이 받아본 가장 따뜻한 위로는 어떤 것이었는가? 책 속의 주인공처럼 의지가 되고 생각나는 세바리와 같은 존재가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부 편지를 써보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했습니다. 눈사람 아저씨 삐비 이야기. 오늘 하루도 괜찮아. 이 외에도 많은 상담 사례가 있었고요. 그 사례를 읽으면서 제 마음 또 제 안의 상처와도 한번 대입해 보기도 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담이란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라고, 직면이야말로 치유의 첫 단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누구의 나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의 대표 독서 치유 심리학자가 주는 특별 처방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